네, 입센조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비대위원직을 이제 내려놓으셨고 홀가분하십니까? 예, 뭐 시간적 여유는 많아졌는데 예, 뭐 좀 송구스러울 뿐이죠. 아무튼 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더니 이건 좀 이따 여쭤보고 네.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1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5년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내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안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나? 예, 아무튼 왜 이걸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1년만 하고 말 건가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네요. 아니 이렇게 임명해서 5년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 설마. 근데 저도 이제 검사 시절 특히 뭐 법무부 근무할 때 네. 저희가 이제 검찰국에 근무했는데 뭐 제일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그런 집단이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던 말이 정말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뭐 할 일이 많았는데 저희들끼리 쑥덕거릴 때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끼리 뭐 그건 뭐 정말 그건 뭐 진리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우리끼리 그렇게 정신 승리한 거는 뭐 좋아요. 뭐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예. 정신 승리로 끝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직권해가지고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근데 아무튼 이 논란이 이제 그 커진 기폭제는 이복형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네네.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금감원의 기능이 그 뭐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윤석열 검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금융범죄 사범은 제일 말단에 끝에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앞에 금융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조정할 것인가? 과연 이쪽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가? 이복현 신임 원장이. 근데 그분이 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서요. 회계한다고 그 금융시장 경제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유 그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전문가가 수천 명 되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버먼트 어토니라고 하는 영어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관계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거버먼트 어토니하고 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버먼트 어토니 중에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로스쿨을 마치고 바로 정부 부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법치주의다? 이거는 룰 오브 로 법의 지배가 아니고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지배. 거기다 법률가의 지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법의 지배, 즉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아니고 룰 바이 로 형식적인 법치주의. 그렇죠. 법에 의한 지배. 예, 그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룰 바이 로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그런 전형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걱정이고 특히 민변 출신 발언 뭐 100% 양보해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또 비난하고 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그 출마의 변을 뭐 삼았던 그런 분인데 설령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합니까? 네. 놔줘야죠. 예.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하고 책임의식, 윤리의식, 말된 먹이사슬 구축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소수의 카르텔, 뭐 권력 사유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버먼트 어토니 뭐 이런 거 자꾸 쓰시는 거 보니까. 영어를 자꾸 쓰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영어 잘한다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 장관으로 이제 발탁할 때 예. 영어에 대한 중요성 강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비대위 얘기로 좀 넘어가죠. 뭔가 비대위 1차 인선이 있었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인태 총장이다, 뭐 저는 또 뭐 김영춘 전 장관이다, 뭐 여러분들 거명이 됐었죠. 근데 실제 그분들이 전부 다 뭐 격렬하게 손살을 쳤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다 예. 거절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할게라고 들어오실 분 안 계시겠죠. 그러면 현역 중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다음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 그래도 상당히 뭐 합리적이고 또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우상호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던 거 아니냐. 현실적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예. 근데 이제 그 요번에 이제 비대위가 그 새 대표가 선출이 될 때까지 이제 당을 이끌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2달이란 기간은 당 대표 경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 몰라도 이 비대위에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뭘 꼽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저번 비대위 영입제 들어오는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저하다가 예. 청년들이 포진해 있길래 이거 평가 작업, 쇄신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박지원 위원장이라든지 권지용 예. 위원이라든지 김태진. 예. 근데 아니었어요. 예. 예, 뭐 지선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뭐 계속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지선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대를 이유로 이걸 미루면 안 됩니다. 어쨌든 아니 우리 민주당은 쟤들은 똑같은데 대표만 바뀌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평가 작업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비행기도 활주로 길이가 있어야 되듯이 예, 2달 내지 2달 반 거기다가 또 전대 준비하려면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 중에 하나씩 이렇게 분반을 해가지고 평가쇄심 반장 또 뭐 전대 반장 이렇게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도 있게 이제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선 대선 평가위원회를 그거는 따로 두는 거니까 그 안에서 분반을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밀도 있게 할 지금 시간과 능력이 되느냐 여력이 되느냐 그럼 외부 기관에게 맡겨가지고 임팩트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별도로 또 어저께 보니까 초선 의원들 위주로 토론회가 이미 또 한번 진행이 됐던데 예. 저희 재선 그룹에서도 우리 좀 그동안에 이거 주장한 의원들이 좀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전국 광역단위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갖다 열자. 전문가뿐만 아니고 낙선자 중에 뭐 정말 말씀하고 싶은 분들 계실 거 아니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분들 다 모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역 없는 토론회를 한번 좀 해보자. 그리고 페인도 얘기하고 정말 우리 못난 것들 다 들춰내고 반성하고 그렇게 쇄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통분모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와는 따로 이제 병행해서 가는 거죠. 근데 평가가 결국은 이제 그 차기 당 대표가 받아가지고 이제 쇄신 작업을 사실은 진두지휘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평가 작업을 놓고 이른바 박터지게 싸우는 것 자체도 하나의 평가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체도 당원들도 그렇지만 또 국민들께서도 아, 저 사람이 얼굴로 될 만한 자격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쉽게 말하면 이제 먼저 평가를 내놓으면 이 평가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그 평가에 이제 이 당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의 평가의 척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 일각에서 지금 전대 룰 변경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권리당원 뭐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도 충분히 짠데 거기다 소금 더 넣으라고 하면은 정말 그 뭐 누가 마시겠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우리 당 위기 상황이 결국은 요약하면 그겁니다. 민심하고 당심의 괴리가 너무 커졌다. 예. 우리들만의 외침이다. 갈라파고스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권리당원이 지금 40%예요. 대의원이 45고. 근데 권리당원 더 늘리자. 일반 국민의 10%입니다. 지금도 뭐 지금 40이고 45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참여 의지가 있느냐. 지금 너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 밀도 있게 한다. 더 그 볼륨을 키운다. 그러면 다른 소리는 다 함몰이 되죠. 결국은 저 자유한국당, 저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그 폭망사를 보면 2016년도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정현 또 그다음 홍준표 네, 황교안까지 네. 예, 대표 3명 와가지고 탄핵되고 지선지고 대선지고 뭐 계속 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태극기 부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요. 그거 제어하지 못했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여론조사 50%까지 올렸습니다. 아, 오히려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권리당원 물을 비중, 타야지 지금 소금 더 넣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권리당원 비중을 늘릴 게 아니라 일반 국민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더 늘려야 되고요. 또 권리당원도 지금 뭐 2,000원 뭐 이렇게 돈만 저 당비만 냈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서 알고 동의를 해야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까지도 좀 결합이 돼야죠.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시험 보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거 열린우리당 때도 네. 그 교육 이수가 그랬었나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열린우리당 때? 네. 예, 지금 저 국민의힘도 뭐 으뜸당원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뭐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네. 열린우리당 때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심지어는 지구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조건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당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저는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1년 전에는 복당 안 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당이 그 쇄신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지선 패배의 원인 그 뭐 세 가지로 보자면은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 네. 의제는 뭘까? 검수완박. 그다음 당의 핵심 세력은 철험해. 그리고 지지층은 개딸.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분이 민영배 의원이에요. 그 위장탈당 논란인데 이걸 뭐 과연 누가 뭐 탈당을 먼저 하겠다 뭐 해달라 했는지 주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이걸 뭐 은근슬쩍 그렇게 한다. 그 만약에 지금 비대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정성을 의심받겠죠. 국민들께서는 마치 그렇게 볼 겁니다. 채권자가 소송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부가 위장이혼한 걸로. 비유가 그렇게 됩니까? 오히려 혁신 이미지를 오히려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네요. 그거하고는 정면으로 반하죠. 오히려 정면으로 반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